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두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 막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하루인데 예상과는 다르게 어제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받았는지 시장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 막판 30분을 남긴 시점에 큰 폭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잠시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살짝 반등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233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비교적 흐름이 좋았어요. 한때는 2%까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조금은 상승폭을 축소시켜서 1%의 상승이 나왔고 85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전장만 하더라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조금 밀리면서 58,7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장중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흘러내리면서 737,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도 코스피의 흐름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LG화학, 현대차 모두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나왔죠. 약 2%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오랜만에 기관이 오늘 순매수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좌측에 종합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7월 30일을 제외하면 12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비교적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 이 부분을 정말 무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기관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기관 주체를 살펴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순매도로 전환했죠. 자, 이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4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카카오 종목의 주가와 외국인 기관 수급,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카카오 차트인데 제가 카카오로 예시를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차트를 조금 당겨 볼게요. 자, 이 구간 지난 5월 26일까지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조정 구간이 나왔죠.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점에서 하락했다고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라는 것은 더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내가 매수하고 바로 상승 구간이 나올 때 더욱더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 타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나올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추세선이죠. 11선 혹은 21선 혹은 추세선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금씩 반등하는 시점이 나온다면 이러한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다시 이 구간 7월 10일날 36만 8천원 최고점을 찍고 음봉이 한번 나왔죠. 이 경우에도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보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어느 구간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 시점이 있죠. 이 반등을 잘 체크를 하시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도 10만원대에서 약 한 달 만에 80%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큰 상승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승이거든요. 그렇단 말은 수익 실현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체들에 의해서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죠. 지금 차트를 잘 보시고 지금 이 구간을 앞서서 말씀드린 카카오 차트와 유사하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어느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온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반등의 시점을 잘 체크를 해서 그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잡으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자마자 바로 하락하는 이러한 상황은 조금이라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보름 동안 약 40%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언제 조정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어느 시점까지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재반등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잡는 것이 더욱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대차와 LG화학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조금은 길게 보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금은 길게 봤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의 수급을 살펴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렸죠.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비교적 외국인이 쉬어가는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매매 타점 이러한 부분을 같이 연관지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중국 고위 외교관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화장품주가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장 초반에 화장품 관련주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화장품 관련주 뿐만 아니라 게임주, 엔터 이렇게 흐름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목이 호텔신라거든요. 면세점 관련주인데 어제는 코로나 백신 이와 관련해서 호텔신라를 생각해봤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중관계 이 점과 함께 호텔신라를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호텔신라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호텔신라는 코스피 우량주거든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과 달리 코스피 우량주예요. 그리고 한알령 사태 이러한 부분과 한중관계가 개선이 되고 세 번째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된다면 두 가지 시너지가 호텔신라 종목에서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물론 단기간에 이런 효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봤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발행된 기사인데 1년 내에 코스피 지수가 285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고지곧대로 믿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285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발표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의견인지 비교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자는 측면이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가장 전망치를 높게 제시한 곳이 삼성증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했을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다. 2021년 내년이죠. 영업이익이 약 190조로 올해 대비해서 51조 원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수출 회복세를 예시로 들었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수출이 더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들의 힘이죠. 한마디로 유동성 자금이에요.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 동안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약 76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반대로 올 한 해 1년 동안에는 36조 원을 순매수했다. 이 부분을 예시로 들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 가치 하락이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달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때는 1200원 후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달러가 현재는 1180원대죠. 그 때문에 최근 들어서 7월달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자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근거로 코스피 지수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고 지금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넘어선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혹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떠한 근거로
내 포지션을 정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삼성증권에서 두 번째 예시로 들었던 개인들의 힘,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유동성 자금이란 말인데, 유동성 자금이란 말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자금이란 소리거든요. 여기 20년간의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 추이를 살펴보시면 조금씩 상승하던 추세는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확 늘었단 말이죠. 날짜는 6월 18일 기준인데 많을 때는 50조도 넘었으니까 현 시점은 50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런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 이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비교적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대로 반등이 나왔었죠. 물론 장이 종료되었을 때는 낙폭이 조금 커지긴 했지만 저는 다 이 부분이 개인들의 유동성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유동성 자금이 꺼질 수 있는 추세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난 과거와 돌아서 왔을 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고점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도 저 나름대로 지난 과거와 비교해서 동일 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가지 자료도 취합해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 시점에서 지난 과거와 비슷한 선상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꺾이려면 꺾일 수 있는 신호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신호탄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너무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투자를 회피하던가 매수 후에 손실이 났다고 바로 매도해버리는 이런 좋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를 연장할지 다시 재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매도의 장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주식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 지난 2000년대 IT 버블처럼 거품이 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열을 방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정말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5G 관련주 KMW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고, 행여나 공매도가 다시 9월달에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면은 우리가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예단해서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이런 포지션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이런 자세로 실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